장현재의 마감 브리핑입니다.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는 3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우리 시장에도 훈풍이 불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2월 시장 기관의 매수세의 2,410선을 지키며 마무리했죠. 오늘의 키워드 바로 기관이 이겼다입니다. 왜 기관이 이겼다는 건지 지난달 마지막 거래를 복귀하면서 그 속에서 투자 포인트 찾아보겠습니다. 양 시장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0.42% 올라서 2,412.85포인트, 코스닥은 1.45% 오르며 791.60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3거래일 만에 돌아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수급 상황 보시면 기관이 홀로 4,047억 원 순매수를 했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 매도 우위였습니다. 개인이 1,405억 원, 외국인이 2,858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순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코스닥 매매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이 이날 625억 원 순매수한 반면 개인이 1,253억 원, 기관이 52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날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특히 2차 전지 관련주,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삼성 SDI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2.95% 올라서 종가 52만 3천 원, LG화학이 3.5% 올라서 68만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0.17% 오르면서 6만 600원에 마감한 반면 SK하이닉스가 이날 0.67% 하락하면서 8만 닉스로 내려왔고요. 8만 9,400원에 장을 마쳤고 그다음에 10위권 내에서는 기아 역시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기아 보시면 0.92% 하락하면서 종가 7만 5,300원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서도 2차 전지 업종인 LNF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LNF가 테슬라에 3조 8,347억 원 규모의 양극재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9% 가까이 올랐습니다. 8.94% 오르면서 종가 26만 2천 원이었고요. 공개 매수 마감을 앞둔 SM 6.07% 올라서 12만 7,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JYP엔터가 3.32%, 천보 역시도 7.69% 상승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강관리 기술과 출판, 전기제품 관련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건강관리 업종, 정부의 바이오헬스 육성 정책 발표에 힘입어서 원격진료 관련주를 중심으로 상승했는데요. 정부는 제약바이오 산업 수출 지원을 통해 의약품 수출 규모를 2027년 올해 2배 수준인 16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료와 건강, 돌봄 서비스 혁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소식에 원격진료 관련주 상승을 했고요. 출판 업종에서는 웹툰 관련주가 웹툰을 만화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만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상승 마감했습니다. 웹툰 관련주에서는 DNC 미디어가 5.3% 오르며 종가 21,750원이었습니다. 전기 제품은 현지 시간 1일 테슬라가 투자자의 날 행사를 개최하면서 주가가 급등하자 국내 2차 전지 관련주가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테슬라가 오늘 새벽에 투자자의 날에서 전기차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을 연내에 출시한다고 밝혔는데 이 또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에 또 한 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주에서 LG에너지솔루션 앞서 보신 것처럼 3% 가까운 강세 나타냈습니다. 또 엔터 업종에서 일부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눈에 띄는 게 바로 SM이었죠. 하이브가 공개 매수로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공개 매수 마감일이었던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 주가가 하이브가 제시한 주강 12만 원을 웃돌았습니다. 12만 7,600원에 장을 마쳤죠. 확인되지 않은 기타 법인이 이날 1,339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이면서 공개 매수 무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하이브와 카카오가 경영권을 두고 전쟁 2라운드에 돌입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 측면을 보자면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있고요. 확인되지 않은 기타 법인을 제외하고는 기관 투자와 개인들도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단기 상승을 전망했던 증권가에서도 SM의 투자 의견을 하향하고 있어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연휴 사이에 반도체 업황과 관련한 몇 가지 이슈가 나와서 정리했습니다. 1월에 이어서 2월에도 반도체 수출 성적표는 초라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59억 6천만 달러,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2.5% 감소했습니다. 이로써 7개월째 반도체 수출이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요가 줄어들자 재고가 쌓이면서
수출의 60%가량을 차지하는 D램과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약세를 이어가고 있죠. 이런 와중에 미국 정부가 반도체 투자 기업에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보시면 보조금을 받으려면 초과 이익을 미국 정부와 나눠야 하고요. 또 10년 동안 중국에 투자를 못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데요. 미국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선 보조금 수령과 향후 이익 추산 등을 따져봤을 때 셈법이 좀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견제와 함께 초과이익 환수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으면서 삼성과 SK 같은 우리 기업들의 셈법이 복잡해진 만큼 이 가운데 반도체 업황이 오는 2분기에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업황 부진을 더 길게 끌고 갈지를 좀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환율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환율은 전날보다 40전 내린 1,322원 6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환율이 인플레이션 재개 우려에 전날 18원 넘게 급등하고 숨고르게 나선 모습이었는데요. 당분간은 1,300원대는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월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기관이 이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봤을 때 지난 2월 시장은 기관이 수익률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한 달간 개인과 외국인은 순매수한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팔자세를 보였었는데요. 순매수 종목의 수익률은 기관이 7.8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의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 150, LG전자, 코덱스 200, LG디스플레이, 금호석유 등이 있었고요. 이 밖에 개인은 마이너스 5.6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개미들의 경우에는 순매수 톱10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주가가 하락하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우리 시장에서 큰 역할을 했던 외국인 투자자의 수익률도 1월 대비해서는 조금 약해졌습니다. 각국의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재확산하면서 최근에 외국인의 투자 자금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5조 원 넘게 순매수하던 외국인은 2월 15일을 기점으로 이제 8주 만에 순매도로 전환했는데요.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이탈하면서 지수 하락 우려가 커졌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주에 개막하는 중국의 양회를 기점으로 외국인의 자금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3월 4일 양회에서 경기 부양책이 발표된다면 세계 경기 침체의 구원 투수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중국 소비 회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철강과 화학, 화장품주들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3월 첫 거래를 어떻게 시작할지 머니쇼와 함께 국내 증시 개장 대비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